안녕하세요. 성한문입니다. 오늘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승부주 5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뭐 이슈와 또 생각지도 못하는 악재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서로 뒤엉켜서 돌아가는 것이 이 시장이죠. 월말이 되면 월말 주간으로 접어든다든지 월말이 되면 그런 현상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 월말에는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습니다. 어, 어제 나왔던 오늘 미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 백신 한번 봅시다. 오늘은 긴 장대 연봉을 내려줬는데 오늘 만약에 저것을 물량을 받는다든지 받는 쪽으로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 같네요. 보고 계셨다면은 뭐 큰 탈은 없었을 것 같은데 폭 자체가 내려온 속도 자체가 오늘 참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속절 없이 그냥 밀어 던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만일에 이중돼서 한번 이제 받아볼 걸 우리가 한 중간쯤 이 정도 돼서 한번 받아보자라는 전략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가든지 약간 눌러주면 받아서 꼬리를 달아주는 음봉 형태를 하나 더 유지를 하자라는 전략도 포함이 됐었는데 아마 들어갔으면 이 정도쯤에는 아마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내려오는 속도가 오늘 강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것도 공략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라주고 나와야 될 그런 오늘 형태였습니다. 이런 것은 대량으로 물량을 집어 던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거겠죠. 답은 하나죠. 생각했던 프로스를 벗어날 때는 일단은 잘라줘야 된다. 잘라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은 아마 중앙배씨는 손절 구도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말에 되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 올라가던 종목이 훅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 오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들이 상당히 몇 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월말에는 항시 이런 점을 조심하자. 그리고 월말에는 될 수 있으면 고점으로 올라온 종목이 어, 강하게 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것이 참 좋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할도 한 3분할로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중앙배 시리즈 배울 것은 월말에는 고점 종목을 공략할 때는 이러한 모습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조심스럽게 공략을 하자 그런 생각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니온 커뮤니티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전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는데 재료도 영 없는 건 아니었죠. 재료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뭐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소식은 나쁜 소식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는 안 받아줬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니온 커뮤니티를 같이 짝짓기 매매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머티리얼 자체가 오늘 강하지를 못했죠. 시가를 플러스 17%까지 띄운 건 좋았는데 22% 겨우 5% 정도밖에 못 올라가지고 내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오늘 좀 안 좋았죠. 적어도 상한가까지는 찍어줘야 힘이 받치는 거죠. 그래서 시가 17% 뛰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 적어도 1등주하고 우리가 짝짓기 매매하는 종목이 적어도 8에서 10% 정도 차이 나야 된다. 유니온 커뮤니티는 플러스 6% 정도 시가 6%니까 차이는 전제 조건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걸 공략은 했습니다. 여기 1파를 넣고 뒤에 한 2%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배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췄습니다만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냥 한 2% 정도 약지를 하고 나온 경우인데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니온 이제 커뮤니티를 잘라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공략하신 분들은 시가에 공략하신 분들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략했다면 분할로 했다면 뭐 적어도 한 2%나 2, 3%는 손실 손실을 볼 그런 구조였죠. 여기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좀 그랬었을 거고요. 중간에서 잘라주고 나오는 게 더 나았죠. 예. 그래서 짝짓기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노려보는 1등주가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7%를 유니온 머티리얼즈 출발했다면 시가를 17%를 띄웠다면 그 종목은 땡 하면서 바로 25%를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바로 착 치고 올라가서 적어도 9시 30분 내로 상한가를 말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 적어도 이 지점 지금 여기 9시 30분 아닙니까? 도로 아니고. 그래서 땡 출발해서 요 위에서 제법 해보려고 애는 썼습니다만은 강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짝짓기 매매를 할 때 적어도 세 종목 정도가 유니온도 세 종목 정도 같이 움직였죠. 세 종목 정도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제일 막내를 잡았을 때는 일단은 제일 1등주의 모습이 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막내도 살고 죽고가 달려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은 다 누구나 알죠. 하지만 전제 조건은 잘 맞았습니다. 전제 조건 맞았지만은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강하지를 못했다. 적어도 전일의 시간에 상한가를 띄우고 아침 시가를 17% 띄었으면 오늘 상한가는 가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상한가를 가서 한번 타치는 해줘야 되죠. 그랬으면 유니온 커뮤니티가 막내가 제법 힘을 좀 받는 구조였을 텐데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일단은 1등주를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1등주가 흔들리면 일단은 몸을 빨리 빼서 나와서 가만히 밖에서 보고 있다가 1등주가 정말 확실하게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다시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짝짓기 매면 앞으로도 우리가 참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짝짓기 매매는 자주 할 텐데 여러 경우의 수들을 겪어보면서 여러분의 실력도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자, 다음은 동일철강이었죠. 전일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긴 장대 연봉을 장대 연봉을 내려준 종목인데 이 종목을 우리가 양봉에서는 잡지 말고 음봉에서는 진입을 해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다 받아서 꼬리를 말아주는 형태, 꼬리를 말아주는 형태로 뭐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말아주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는 대부분 진입을 했을 거라고는 봅니다. 오늘 시가가 보면 플러스 2.1% 그럼 그래 3%까지 올라갔는데 시가가 플러스 1% 3%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보합을 깨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한다면 분할로 들어갔겠죠. 종가가 마이너스 5.1%, 저가가 종가가 마이너스 4.7%야. 여 밑에가 지금 5% 구간 안에서 아마 분할로 했을상 싶은데 올라가지는 못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종목은 시간이 거래를 할 만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것이 내려오는 시간이 적어도 한 10시나 이 정도까지 이 안쪽에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 안쪽에까지 이 안쪽까지 내려오는 폭이 적어도 지금의 폭 같은 폭이 탁 내려와 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늦게 오후자에 갈수록 늦게 내려오면 이것은 사실은 공략할 수가 없는 거죠. 맞춰가는 시점에서는
절대로 반 말입니다. 더군다나 월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오늘 타점은 딱 여기였거든요. 여기 9시 땡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보면 4,950원 4,950원 4,950원이면 마이너스 1.4%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4%. 오늘 시가 플러스 2. 몇 프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1.4%, 뭐 일단 한 4%, 4% 구간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진입은 할 수는 있는 조건은 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나 줘야 되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나지 못한 것이 오늘 이 종목 틀린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반등이 났을 때 여기서 찍고 올라가 그래야 시간상도 딱 맞단 말입니다. 근데 9시 반이 딱 넘어가고 나니까 역시 현저하게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쭉쭉쭉 하고 이제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오전장에 내려와도 오전장 아침에 적어도 9시 30분 전에 내려와야 된다. 그게 좋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절대로 오후장까지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후장까지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다. 언제 적어도 땡 하고 9시 30분 안쪽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줘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공략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자리에 마이너스 1.9%, 1.4% 이 자리였죠. 여기서 살아나 줘야 되는 살아나 주지를 못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라주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구조였네요. 그래서 동일 철강에서 배울 점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음봉 지역을 기다리지만은 내려오는 시간이 빨라야 된다. 즉 적어도 10시가 넘어가면 아무리 길가도 10시로 넘어가서 그 종목이 내려오면 쳐다보지를 않는다. 10시 안쪽으로 최대한 9시 반 안쪽으로 내려오는 종목, 우리가 원하는 종목, 양봉으로 출발해서 음봉으로 내려온 종목이 이 시간까지 들어온 종목은 가능하다. 그 가능한 시점은 오늘부터 딱 여기 닦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무슨 돈을 넣고 막 매매를 하고 그러지는 뭐 큰 돈을 넣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뭐 성향은 틀리겠지만은 항시 많은 경우의 수를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종목군들도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하나하나의 종목마다 또 경우의 수가 다 틀려요. 똑같은 모습을 가진 이런 세태의 종목을 또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분할로 했으면 큰 손실은 아닐 겁니다만은 항시 이런 거는 원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뭐 음봉에서 마이너스 5%까지 포고해서 자기가 분할해서 보유를 했다고 치자. 그럼 가지고 있는다? 아니죠. 원하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술주는 항시 정리를 분할로 했으면 큰 손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오늘 동일청하에서 배울 점 많습니다. 왜 9시 전에 승부를 왜 오후장에 손을 대지 말자라는 것을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다음은 뉴트리 한번 봅시다. 뉴트리는 뭐 우리가 원하는 모습하고는 좀 비슷하게는 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봅시다. 하루 일생을 시가가 보합에 출발해서 3.8%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1.4%까지 미끄러져서 플러스 0.7% 마쳤네. 뉴트리 같은 것도 보면 일단은 시가가 보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시가가 보합에서 0에 뭐 출발했다는 건 좋죠. 그래서 이런 건 아마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튀면 날아가면 같이 가야 될 종목이니까 시가가 보합이면 도전을 해볼 수 있었죠. 뭐 플러스 1%도 아니고 만일에 1차로 넣어서 3%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3.9%인가 올라갔는데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보합을 깬다는 것은 여기서는 잘라줘야 되죠. 더 이상 밀어내 오늘 못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가려면 여기서 튀어 가야 되죠. 왜? 9시 반전에 올라가줘야 되지. 음. 이 종목도 보십시오. 9시 반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은 뒤에도 힘을 못 쓴단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려면 여기서 바로 쭉 가줬어야 되죠. 그러면 뭐 오늘 더 좋은 장대 양봉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좀 힘이 약했네요. 아무래도 월말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3, 4% 수익은 좀 좋지만은 이 종목은 본질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는 트레이드를 볼 때는 그 방법이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겠다. 물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음봉을 내려줄 수도 있고 하루를 쉬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보유를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월말인데 월말에 지금 이제 공략하는 종목들은 다음 달 보고 안 죽고 아까 중앙백신 같이 영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은 이건 쳐다볼 것도 아니지만은 일단 그쯤에서 버티는 힘이 강한 놈들은 조금만 끌어주면 다시 새로운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그랬죠. 자기가 진입을 할 때 나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갈 거야. 나는 당일 수익으로 갈 거야. 여기에 따라서 보유와 청산에 스스로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죠. 그래서 스윙으로 끌고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만약 여기 1차로 진입을 했더라도 진입을 했고 3, 4%가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안 팔았겠죠.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서는 1차는 본전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겠죠. 2차는 또 나중에 봐가지고 하자 뭐 이런 계획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이 종목이 전체적인 기조 흐름이 중요한 거지 순간순간의 변동은 스윙 트레이딩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건 맞죠. 당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민감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뉴트리는 뭐 향후에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사만 네트워크스. 이 종목은 이 종목이니까 받아서 우리가 보유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이 꼬리 부분에서는 한번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 꼬리 부분까지 내려놓아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합으로 출발했네. 보합으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그리고 종가상 플러스 3.8%. 그래요. 뭐 이것은 어차피 이 종목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 놈들은 아침에 이 음봉을 내려줘도 보세요. 일찍 내려준단 말입니다. 일찍 9시 1분 일찍 내려준단 말입니다. 일찍 10시가 넘어와서 11시 12시 넘어와서 음봉을 내려주지 않아요. 갈놈들은. 그럼 이때는 타점이 맞다. 보합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2%, 뭐 1차를 넣든지 우리가 원하는 이 꼬리지점에 일단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금액도 2,300원 딱 이 뭐 근처니까 1차로 넣었으면 그대로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한 5% 수익은 안고 넘어가겠네요. 4만원 뭐 아직까지는 더 두고 봐야 되죠. 또 뭐 저리 하다가 또 획하고 이렇게 음봉 하나 훅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알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조그만 양봉을 조금씩 이제 살리면서 이제 주춧돌을 좀 밑에 자갈을 깔아줘야 되죠.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오늘 시간이 좀 길었네요.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 이걸 좀 짧게 하려고 해도 참 이게 안 되네요. 자, 내일 공략 종목 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며칠입니까? 4월 25일.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어떤 날이죠? 목요일은 항상 한 주 중에서 변동성이 심한 날이다. 그리고 또 월말 주간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음. 자, 내일은 뭐 절대 큰 금액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초보분들은 한 주씩 가지고 반드시 공부만 하십시오. 많은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이런 강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겪어보아야 많은 것을 자신의 데이터에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삼성중공 우를 봅시다. 자, 이 지금 스타일이 학습은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반복 행동을 또 함으로 해서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앞에가 T상이었죠. 꼬리가 약간 내려주는 길게 내려주는 T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동일 처감과 비슷한 모양이죠. 단지 T상일 뿐이지. 그죠? 이거는 봉상으로 올라갔지만은 이건 T상이다. 삼성중공업은. 차이점은 동일 처감은 우선주가 아니었고 삼성중공업은 우선주다. 그래서 모양은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다시 또 공부 삼아 또 해보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빨갈 때는 사지 말고 적어도 이정도 티전까지 폭을 좀 주시고 한 2~3% 되겠죠. 이 정도 한 5% 이상을 벗어나면 조금 버거울 거라 보는데 단지 이 종목은 우선주니까 평범한 주 같으면 한 3% 볼 텐데 우선주니까 그 호가 폭이 가볍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툭 던지면 5%훅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 같으면 한 3% 볼 텐데 넉넉 잡고 음봉에서 5%까지의 폭을 잡으시고 분할 진입. 그래서 마이너스 5%대를 깨고 내려오면 매도. 그러면 한 2.5%나 2~3% 손실권으로 처리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최대 3%의 손실권만 인정해주고 반등을 나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동일처감. 그래서 다시 반복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우를 하는 거니까 가볍게 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우를 봅시다. 지금 정지가 되어 있고 이제 급등주로 인해서 지금 위험 종목으로 정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내일 이 종목은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들은 정지가 풀리는 그날에는 보면 시가가 높습니다. 시가가 높죠. 그래서 시가가 높게 출발해서 이렇게 하루 내내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고 시가가 높게 출발해도 가는 종목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시가를 낮게 출발해서 뭐 한 5%나 이런 정도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 시가를 0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보통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 종목은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겠죠. 볼 것이고 어떻게 될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를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나 케미칼이나 하나 투자증권이 고군분투를 했죠. 근데 이 역시도 얘들은 당일 시세로 다 끝나버렸죠. 자기들의 할 맛은 했다는 겁니다. 형님이 없는 동안에 동생들이 자리는 메꾸는 줬어요. 자, 그런데 일단 얘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봉을 유지를 하면서 좀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큰 음봉 형태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힘이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내일 강력한 호적수인 한진칼 우가 또 지금 시간에서 점산을 가했기 때문에 내일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우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이 공부할 경우의 수는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때만 공략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로만 출발할 때. 네, 좋습니다. 보합까지도 봐줍시다.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출발할 때만 진입을 한다. 뭐 플러스 5%, 플러스 10%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시가 출발하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지를 마십시오. 그 다음에 플러스로 출발한 종목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내일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보합과 마이너스로 출발됐을 때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했을 때만 한 줄을 연습 삼아 넣습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만 되면 그냥 마이너스구나 하고 툭 넣어놓고 봅니다. 단 보합으로 출발할 때는 적어도 5% 손절폭은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내일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공부할까 봅시다. 자, 다음은 오늘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유출을 해보고 그 시간의 상한가 종목과 같이 그 종목이 내일 만일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떤 종목분들이 그 종목과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내일 한진칼 우가 아마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고 대한항공 우도 시간의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한진칼 우가 내일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좋은 모습은 이놈이 상한가를 가주는 거겠죠. 상한가를 가주면 우리가 여기와 연동할 종목을 골라가지고 같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을 텐데 과연 우리가 연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안 그래도 얘네들은 한진칼 우나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 우 그리고 뭐 조선내화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얘가 같이 놀던 물에 누가 같이 옷을 핥딱 벗고 수영을 하고 놀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시기를 가만히 보면 그래도 보면 금우산 얘가 그래도 같이 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놀았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내일 금우산업우를 우리는 봅시다. 수익 면으로 볼 때는 만일에 아까 같이 짝짓기 매매를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한진칼 우를 놔두고 뭐 한진칼이나 조선내와 대한항공 우를 놓고 짝짓기 매매를 하면 좋겠는데 살아나는 종목 급등을 한번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살아나는 종목을 가지고 짝짓기 매매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살아나는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대장만 봐야 되지 밑에 동생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대장이 살지 안 살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창 힘을 세우고 급등을 할 때는 동생들을 형이 워낙 지금 믿음을 주고 있으니까 동생들을 축축축 짝짓기 매매 가능하지만 죽었어. 가서 어디 병원에 한 달 입원했다 어디 두드려 맞고 한 달 입원했다 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싸움 한번 할게라고 가는데 저놈이 싸움을 잘할지 잘 안 할지 누가 알 수가 있나 말이지. 가져가지고 뭐 술도 가져가고 막걸리도 가져가고 우리 형 잘한다 싸우라 하면서 버틸 텐데 잘못 형 응원하다가는 도리어 형도 두드려 맞고 저거들도 같이 패거리로 몰려 두드려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항시 다시 돌아온 종목이 상승할 때는 짝짓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주만 본다. 그거는 뭐
기억을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들 쪽으로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상관은 없지만은 이러한 경우의 수일 때 전혀 종목은 다른 종목이지만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같이 채택을 해서 그 종목과 다시 쌍벽을 이루는 매매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경우의 수를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한화와 뭐 다른 종목들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전혀 뭐 금호산업이나 뭐 한진칼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자, 그러면 그 애들이 가만히 있다 치고 한진칼 쪽 애들이 나타나면 그 애들과 같이 또 호적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한진칼 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금호산업 우가 그나마 그놈하고 좀 싸워볼 수 있다. 지금 뭐 행태도 꼬라지도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한진칼 우도 이렇게 둘 다 지금 축축 뭐 병원에 며칠 다녀오고 뭐 붕대 바르고 좀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동병상련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금호산업우를 내일 한진칼 우를 보고 같이 한번 과연 우리 생각처럼 얘도 전혀 상관없지만은 한진칼 우가 상승을 하면 얘도 가줄까 못 가줄까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호산업 우는 지금 시간에서 플러스 3.0% 내일 한진칼 우가 아침에 바로 뭐 얼마나 시가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금호산업 우 시간에 3%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두 개 딱 같이 올려놓고 한진칼 우가 강하게 달라붙으면 금호산업으로 금호산업 우는 급하게 안 움직이겠죠. 왜냐면 한진칼 우가 가면 대한항공 우도 있고 뭐 자기들 식구들이 있으니까 자기들 식구들이 더 바쁘게 움직이겠죠. 근데 금호산업 우는 급하게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사도 된다는 거죠. 눈치껏 살살. 그래서 금호산업 우를 본다. 오늘 몇 종목만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그러면 자 하나우 경우의 수를 공부를 우리가 내일 해보자. 그리고 한진칼 보면서 우리가 내일 전혀 다른 호적수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가, 같이 한 배를 탈 것인가, 뭐 옛날에 같이 모욕하면 한 것으로 끝을 낼 것인가, 그것을 내일 공부하는 거. 세 번째는 삼성중공우. 오늘 동일철강과 같은 유행이다. 단지 상모습이 동일철강은 양봉으로 큰 장대 양봉식으로 봉상이었지만은 얘는 그냥 T상일 뿐이었다. 그래도 똑같은 형태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짧게 우리가 한번 잡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항시 반복 수련, 반복 효과 자꾸 해야죠. 자, 세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 이해와 타산이 많이 얽혀서 돌아가는 종목인데요.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머리 굴리기도 힘들 수도 있고 생각하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자꾸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죠. 자, 우리가 내일 하나우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우를 공략했는데, 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점성으로도 출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점하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보합으로 출발할 수 있고 음봉에도 출발할 수 있고 양봉으로 출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일단 어디서 출발하든 얘가 일단은 목표는 상방으로 달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만일에 내일 어떤 자리에서 출발을 하든 상방으로 못 가고 하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럼 이놈과 싸울 수 있는 호적수를 하나 만들어 놓자 이 말입니다. 이놈과. 그럼 이놈이 이렇게 쭉 쓰러지면 인수 관련주의 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는 살아 있어야죠. 절대적으로 한 그룹이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서로 상대방 테마와 싸워가지고 막 놀고 있을 때는 전체가 다 죽지는 않아요.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고. 그래서 반드시 호적수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우가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SK네트워크스 U를 같이 올려놓고 하나의 흐름과 같이 봅니다. 또는 CJ시푸드 1우 이 두 종목을 같이 대체 종목으로 딱 옆에 놔두고 하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로 하나를 공략해야 되겠죠. 하나를 딱 보고 공략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영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SK네트워크스 U와 CJ시푸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먼저 자세히 보란 말입니다. 보면 이 둘 중에서 하나우가 하방으로 내려갈 때 상방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CJ시푸드가 먼저 움직이든지 SK네트워크스가 먼저 움직이든지 저게 아프면 나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내일 하나우는 SK네트워크스 U와 CJ시푸드 1우와 이렇게 세 개를 딱 묶어서 같이 놔두고 한진칼 U는 한진칼 U하고 거무산업 U하고 같이 이렇게 딱 묶어서 놔두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종목을 했는데 오늘 종목이 다들 어렵습니다. 근데 배울 거는 참 많습니다. 근데 월말이 돼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 예측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공부 삼아서 해보도록 합니다. 금액은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많이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역시 이것도 공부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유일하게 하한가를 간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1번 마이너스 5% 정도 내려왔을 때 1차로 본다. 2번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왔을 때 2차로 본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예.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 5%로 출발했으면 마이너스 10% 정도로 타점을 볼 것이고 마이너스 5%에서 쭉 출발해갖고 10%까지 내려오면 그 정도에서 1차 타점을 볼 것이고 보합에서 출발했으면은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1차 타점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하면 5% 단위로 분할을 할 것. 설령 예측이 잘못돼서 마이너스 5%가 돼서 1차 공략을 했는데 마이너스 10%까지 밀린다. 여기까지 2차. 그러면 평당 플러스 7%, 7.5%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밀리버리면은 5% 손절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예를 들면 보합에서 출발한다. 내일 보합에서. 그러면 보합에서 1차 마이너스 5%의 2차. 그 정도까지만 딱 하고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잘라주고 2, 3% 손실 보고 도망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내일 이것을 공략하고 양봉일 때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종목이 많았네요. 내일 오늘 공부한 것들을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부를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반복 수리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해서 이 강좌를 보신다면 그거는 좀 그렇죠.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 욕심이 들어가면 매매가 많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이팅 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